위스키 증류소에서 가장 많이 쓰는 오크통이 뭘까요? 네, 미국에서 버번 위스키 숙성을 마치고 비워낸 버번 캐스크, 엑스 버번 배럴이죠. 이게 전체 오크통의 대략 90%나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미국산 참나무 아메리칸 화이트 오크로 만드는 버번 캐스크를 숙성에 사용하게 되면 바닐라, 캐러멜 이 두 가지 핵심 풍미에 더해서 코코넛이라든가 바나나 같은 과일 맛도 더해준다고 하죠. 자, 그런데 스카치 숙성의 기본이나 마찬가지인 이 버번 캐스크 가격 요즘 얼마나 올랐는지 혹시 아세요? 첫 번째 재사용, 그러니까 퍼스트 필을 기준으로 하면 평균 가격이 160파운드, 그러니까 우리 돈 28만 원을 넘어섰는데요. 10년 전만 해도 10만 원 정도였으니까 거의 3배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또 버번 배럴보다 원래부터 몇 배나 비싼 쉐리 캐스크 역시 요즘 가격이 정말 천정부지로 올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스카치 증류소들도 점점 더 다양한 오크통에 눈길을 돌리고 있는데요. 온갖 종류의 와인 캐스크를 세계 곳곳에서 다 가져와서 쓰고 있고요. 증류주 캐스크도 럼, 꼬냑 기본이고요. 2019년 스카치협회에서 규제 푼 뒤부터는 데킬라, 깔바도스, 거기에 일본 소주 오크통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 이제는 위스키 숙성에 사용하는 오크통 종류가 대체 몇 가지나 되느냐고 물으면 그 어떤 전문가도 쉽게 답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저는 주류탐험가 조승원인데요. 제가 시즌2 마칠 때 시즌3에서 다뤄졌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DM을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정말 많았던 요청이요. 위스키 오크통 한번 정리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위스키 증류소에서 쓰는 오크통 중에서 가장 어렵고 또 헷갈리기도 하는 주정 강화 와인 캐스크, 즉 쉐리, 포트, 마데이라, 마르살라 캐스크까지 총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각각의 오크통이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이해하면 앞으로 위스키 선택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허 PD, 쉐리 캐스크라는 게 뭐예요? 쉐리 캐스크. 쉐리 와인을 담았던 오크통. 아, 기본이 충실하네. 네, 맞습니다. 쉐리 캐스크는 말 그대로 쉐리 와인을 담았던 오크통을 의미하는데요. 옛날에는 스페인에서 생산한 판매용 쉐리 와인을 해외로 운송할 때 쓰던 운송용 오크통을 의미했지만, 지금은 쉐리 양조장, 즉 보데가에서 쉐리를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잠깐 넣었다가 빼서 오크통에다가 쉐리 만만 양념처럼 입힌 시즈닝 캐스크가 대부분이라고 전해드렸죠. 이런 쉐리 캐스크 변천사 그리고 나무 품종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기존 영상에서 확인 꼭 하시고요. 오늘은 그때 설명 못한 내용을 중심으로 쉐리 캐스크 종류와 특징을 압축적으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쉐리 와인은 피노, 올로로소, 그리고 페드로 히메네스, 이 세 가지가 기본입니다. 이 중에 지금 맨 왼쪽에 있는 바로 이게 피노 쉐리인데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숙성할 때 도수를 15%까지만 올려서요. 플로르라고 하는 그 효모층, 효모막을 끝까지 유지하기 때문에 공기 접촉 차단되면서 색이 이렇게 옅게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맛을 보면요. 일단 굉장히 드라이하고요. 바디감 가벼워요. 그리고 과일 풍미 그렇게 진하지 않아요. 대신에 그 미네랄 그리고 허브 같은 풍미가 느껴지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이게 보면 약간 백세주 같은 그런 맛이 딱 느껴져요. 백세주에서 단맛 쫙 빼고 도수를 좀 더 올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아무튼 이런 피노 쉐리를 담았다가 빼낸 피노 캐스크는 풍미가 풍부하거나 또 직관적이지 않아서 옛날에는 솔직히 그렇게 선호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쉐리 캐스크 자체가 귀해지면서 이것도 꽤 많이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키로만에서는 피노 쉐리 캐스크로만 풀 숙성한 그런 제품을 내놨고요. 글렌알라크 역시 피노 캐스크로 피니싱한 제품 출시했었죠. 자, 이제 다음으로 피노와 비슷하지만 피노는 아닌 좀 특별한 쉐리 와인이 있는데요.
스페인 안달루시아 카디지에 있는 항구 도시 산루카 데 바라메다, 줄여서 산루카에서 생산하는 만자니아 쉐리 와인이에요. 이거는 국내에 수입이 잘 안 돼서요. 사실 맛보기도 힘든데요. 피노와 마찬가지로 효모박 플로르를 숙성 끝까지 유지하기 때문에 색깔도 피노처럼 똑같이 옅지만 맛이 살짝 달라요. 일단 만자니아라는 말이 스페인어로 카밀레, 즉 캐모마일이라는 뜻인데요. 실제로 은은한 캐모마일 향이 느껴져서 이름이 만자니아가 됐다고 하거든요. 또 산루카가 바닷가라서요. 숙성 도중에 해풍의 영향으로 짠맛, 바다 맛이 배어든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유로 만자니아 맛을 입힌 만자니아 캐스크를 위스키 숙성에 쓰게 되면요, 확연하게 짠맛이 증가해요. 이 만자니아 캐스크 정말 자주 써왔던 증류소가 아일라에 있는 부나하벤인데, 제가 부나하벤에 갔을 때 만자니아 캐스크로만 11년 숙성한 위스키를 맛본 적이 있었는데, 와, 저는 진짜 소금 한두 스푼 정도는 위스키에 탄 줄 알았어요. 그만큼 만자니아 캐스크는 짠맛이 특징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만자니아 캐스크를 사용한 위스키 하나 맛을 볼게요. 바로 레이첼 베리 여사님이 만든 글렌글라사 샌드엔드인데요. 버번과 다른 쉐리 캐스크와 더불어서 만자니아 캐스크도 섞어서 썼거든요. 이 향을 맡아보면 그 은은한 캐모마일 같은 그런 향도 분명히 느껴지고요. 달콤한 열대과일이 굉장히 강한데 거기에 더불어서요, 짠맛, 바닷맛 계속 올라옵니다. 진짜 짜요, 짜. 이게 바로 만자니아 캐스크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먹어봐. 오, 괜찮아? 어떤 맛? 전 좀 낯설어요. 좀 너무 좋은데요? 자, 짠맛 좋아하는 허피디는 굉장히 마음에 든다고 하는데, 나는 짠맛을 워낙 좋아한다. 그러면 만자니아 캐스크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색이 좀 진한 쉐리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먼저 아몬띠아도 쉐리 와인이에요. 이 아몬띠아도 쉐리는 숙성 초반에는 피노처럼 효모층이 와인을 덮고 있다가요, 그 뒤에 효모층 사라지게 한 건데, 이런 이유로 피노보다 색도 더 진하고요, 도수도 16, 17도 정도로 더 높아요. 풍미 역시 피노와는 달리 말린 과일 그리고 견과류 풍미가 훨씬 더 잘 느껴지는데요. 이런 아몬띠아도 쉐리 맛을 입힌 캐스크 역시 예전에는 거의 잘 쓰지 않았지만 최근에 꽤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글렌알라키에서 아몬띠아도 캐스크로 마무리 숙성한 제품 내놨고요. 글렌 모레이도 아몬띠아도 피니시 위스키 출시했죠. 그리고 카발란에서 솔리스트 시리즈로 아몬띠아도 캐스크 선보였는데요. 앞으로도 사용 빈도가 계속 늘어날 걸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번에는 아몬띠아도와 올로로소 중간에 있는 또 다른 쉐리를 설명해 드릴까 하는데, 바로 팔로 콜타도예요. 이 팔로 콜타도 쉐리는 앞서 살펴본 이 아몬띠아도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효모층이 덮고 있다가 중간에 효모층을 없애서 산화 숙성을 하는데요. 차이가 있다면 아몬띠아도 만들 때보다 훨씬 빨리 효모층을 없애서 색과 풍미를 좀 더 진하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전문가들은 팔로 콜타도 맛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향은 아몬띠아도고 맛은 올로로소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전체 쉐리 와인의 1, 2%밖에 안 될 만큼 매우 희귀해서 캐스크도 희귀합니다. 참고로 이 팔로 콜타도 쉐리를 숙성할 때 전통적으로 저렇게 십자 표시를 해놨다고 하는데, 처음에 효모층이 생성될 때에는 수직으로 막대기를 쫙 그려놓고요, 나중에 효모를 제거하게 되면 수평선을 그어서 막대기를 반으로 잘라놓은 그런 모양을 만들었어요. 근데 스페인어로 팔로가 막대기이고요, 콜타도가 컷이라는 뜻이라서 이름도 팔로 콜타도가 됐다고 하거든요. 아무튼 중요한 건 이 팔로 콜타도의 풍미인데요. 아몬띠아도 그리고 올로로스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어서 호두, 아몬드 같은 그런 견과류 풍미도 있으면서 건포도와 말린 무화과 같은 그런 건과일과 더불어서 복숭아, 멜론 같은 맛이 나는데요. 이런 오묘한 특징 때문에 올로로소 캐스크가 흔해진 요즘에는 오히려 이게 더 주목을 받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2026년까지 이어질 예정인 스프링뱅크 쉐리 시리즈 중에서 2023 릴리즈가 바로 이 팔로 콜타도 캐스크 썼고요. 카발란도 솔리스트 라인업에 팔로 콜타도를 추가했고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로얄 브라클라 18년 역시 팔로 콜타도 캐스크를 썼는데 기회가 되면 팔로 콜타도 위스키는 꼭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쉐리 캐스크 중에서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건 역시 올로로소 그리고 페드로 히메네즈 즉 PX 캐스크죠. 근데 이 두 가지 쉐리 캐스크는 제가 이미 예전 영상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은 특징만 요약을 해드릴게요. 일단 올로로소는 처음부터 효모층 플로르 없이 바로 공기 접촉을 시켜서 숙성을 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색깔이 훨씬 더 진하고요. 풍미도 진하고 묵직합니다. 호두나 아몬드, 말린 과일과 더불어서 블랙베리는 물론이고요. 스파이시한 향신료 맛까지. 앞서 살펴본 다른 쉐리보다 훨씬 더 깊고 풍성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옆에 있는 페드로 히메네즈는 포도 품종부터 다른 거 다들 아시죠? 쉐리 와인 만들 때 일반적으로 쓰는 팔로미노 품종이 아니라요. 페드로 히메네즈라는 포도를 햇볕에 말려서 거의 건포도처럼 만들어서 발효를 시키기 때문에 당도가 아주 높다는 특징이 있고요. 또 매우 걸쭉하게 흘러나옵니다. 실제로 맛을 한번 볼 텐데요. 와, 이 정도면 거의 건포도 농축에? 진해요. 건포도예요, 그냥. 진짜 건포도 잼에 가까운 당도 아니에요? 이렇게 달콤한 이 페드로 히메네즈 맛을 입힌 PX 캐스크는요, 스코틀랜드 증류소에서 너무너무 선호하기 때문에 전체 쉐리 캐스크 중에서도 평균 거래 가격이 가장 비쌉니다. PD, 스페인은 쉐리 와인 유명하고 포르투갈은 뭐가 유명해요? 포트 와인. 포트 와인. 그러면 포트는 왜 이름이 포트가 됐어? 포르투갈에서 만드니까 그 줄임말 같은 거 아닐까요? 포르투갈과 포트 뭔가 비슷하다. 네, 포르투갈 하면 딱 떠오르는 이 포트 와인, 북부에 있는 두오로 지역에서 생산을 하는데요. 이베리아 반도에서 가장 큰 강이라고 하는 이 두오로 강을 중심으로 펼쳐진 언덕, 두오로 밸리에 있는 포도밭에서 재배한 포도로 만들거든요. 이 와인을 수출한 항구가 두오로 강 어귀에 있는 오포르투, 즉 포르투라서 포트라는 이름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스페인 쉐리와 마찬가지로 주정을 넣어서 도수를 20도 정도로 올린 주정 강화 와인인데, 쉐리는 대부분 발효가 끝나갈 때 주정을 넣기 때문에 페드로 히메네스나 크림 쉐리 말고는 당도가 거의 없는 드라이한 타입이 대부분이지만요, 포트는 달라요. 77도 정도 되는 고도수 브랜디 주정을 발효 중간에 타서 효모 활동을 중단시키기 때문에 당분이 많이 남아 있어서 아주 달콤한 게 특징인데요. 대체 포트는 그럼 얼마나 달콤하냐? 1리터당 당분 함량이 보통 100g 정도라서요, 코카콜라 단맛과 거의 비슷한 정도라고 해요. 포트 중에서도 드라이한 게 있긴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아주 답니다. 그리고 포트에도 빈티지, 레이트 보틀드 빈티지, 콜헤이타 등등 종류가 너무너무 많지만 위스키 애호가가 알아야 할 건 딱 두 가지예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이건데요. 색이 완전히 루비 빛깔이죠. 그래서 이름도 루비 포트인데 이거 한번 살짝 맛볼게요. 볶음자주 같아요. 볶음자주. 포트 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이 루비 포트는 라즈베리, 체리, 딸기 같은 붉은 과일 맛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런 신선한 맛을 위해서 거의 다 오크통이 아닌 스테인리스 스틸 통에서 숙성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위스키 숙성에 사용하는 루비포트 캐스크란 건요, 대부분 쉐리 캐스크처럼 오크통에다가 루비포트 와인을 담았다가 빼내서 맛만 살짝 입힌 시즈닝 캐스크입니다. 페이머스 그라우스에서 루비포트 캐스크 써서 출시한 제품에 아예 시즌을 했다고 저렇게 적어놓기도 했죠. 자, 그리고 이 루비포트 캐스크는 최근 버번 업계에서도 마무리 숙성용으로 자주 쓰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엔젤스 MB 포트 피니쉬입니다. 루비 포트에 이어서 이번에는 토니 포트를 알아볼 텐데요. 루비 포트와의 가장 큰 차이는 토니 포트는 오크통 숙성을 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붉은 과일 맛과 더불어서요, 블랙베리 같은 검은 과일 느낌이 아주 풍부한데요.
이거 토니 포트입니다. 이렇게 복분자주 생각이 나지. 이거 장어에다 먹으면 어떨까 싶어. 그냥 진짜 복분자주 맛이 나는데. 아무튼 제가 지금 맛본 이 제품은 저숙성이라서 겉보기에는 루비 포트와 잘 구별이 되지 않지만요, 오크통 숙성 길게 한 그런 토니 포트는 색이 황갈색에 가깝고요, 맛도 견과류라든가 코코아 그리고 오크 풍미가 꽤 진하게 나거든요. 아무튼 여러분이 포트 캐스크 위스키를 샀는데 이게 루비인지 포트인지 안 적혀 있다고 한다면 일단은 토니 포트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달모에서 만드는 포트우드 리저브가 토니 포트 캐스크를 사용한 제품입니다. 쉐리 포트와 더불어서 일명 3대 주정 강화 와인으로 불리는 게 뭔지 다들 아시죠? 네, 바로 포르투갈령 마데이라 제도에서 만드는 마데이라 와인인데요. 이 마데이라는 일단 숙성 방식이 정말 독특합니다. 발효하다가 브랜디 주정을 타서 도수 올린 뒤에 이 와인을 몇 달 동안이나 가열을 해서 숙성을 하는데요. 스테인리스 통에 구리관을 달아서 여기에다가 섭씨 45도 정도 되는 온수를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고온에서 숙성을 하거든요. 이런 독특한 공정을 에스투바젬이라고 하는데요. 좀 더 고급 제품 만들 때는 아예 와인 담은 오크통을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3층 건물 지붕 아래에다가 놔두고 몇 년 동안 고온 숙성시키는 칸테이로라는 방식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런 희한한 방법들이 탄생한 계기가 뭐였냐면, 마데이라 섬이 원래 배가 정박해서 와인하고 식량을 채워가는 기항지로 유명했는데, 한 번은 어떤 배가 이 섬에 들러서 와인을 잔뜩 싣고 적도를 통과해서 인도까지 갔다가 다시 유럽으로 돌아왔는데, 이렇게 긴 항해를 마친 뒤에 오크통을 열어봤더니요, 그 사이에 와인이 높은 온도에서 숙성되면서 맛이 기가 막히게 변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마치 적도를 통과해서 뜨겁고 긴 항해를 하는 것과 비슷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에스투파젬과 칸테이로라는 공정을 고안해냈다고 하는데, 이것도 맛을 한번 볼게요. 마데이라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일단 꿀처럼 답니다, 진짜. 단맛이 꿀처럼 달고요. 망고, 복숭아 같은 그런 과일 맛, 거기에다가 건과일 그런 풍미까지 더해져 있어요. 아주 시큼한 그 산미가 정말 매력적인 술입니다. 그래서 이 마데이라는 한마디로 달콤하면서 신맛도 강한 그런 주정 강화 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마데이라 와인 맛을 품고 있는 마데이라 캐스크를 사용한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발베이 15년 그 마데이라 피니쉬를 들 수가 있고요. 제가 꼽은 2024년 최고의 피트 위스키였던 아드백 유니콘 스테일도 마데이라 캐스크를 아주 제대로 쓴 그런 위스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서 생산하는 주정 강화 와인 마르살라인데요. 요즘 이 마르살라 캐스크도 증류소에서 정말 많이 쓰고 있죠. 빈스톤이라든가 아란 증류소 물론이고요, 벤리약도 마르살라 캐스크를 섞어서 쓴 스모키 12라는 제품 내놓기도 했는데, 흔히 이 마르살라 와인을 쉐리에 포트에 마데이라까지 다 섞어 놓은 맛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망고 같은 열대 과일에다가 견과류, 건과일 풍미까지 맛이 상당히 복합적이라서 증류소에서도 점점 더 선호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위스키 숙성에 사용되는 쉐리, 포트, 마데이라, 마르살라 캐스크까지 특징을 다 정리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레드 와인이나 화이트 와인, 그리고 럼, 꼬냑, 데킬라 캐스크는 여러분이 이미 다 이런 술을 접해 보셨을 거라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외를 했는데, 만약 이것도 정리해 줬으면 한다는 요청이 많으면 제가 다음에 따로 한번 영상 만들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추천곡이 있는데요. 일종의 고백으로 유명한 이영훈 씨, 다들 잘 아시죠? 제가 이분 노래 정말 좋아하는데 오늘은 이영훈의 또 다른 명곡 잘 지내나요를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은데요. 혹시 최근에 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분이라면 더 절절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잘 지내나요? 습관처럼 나는 당신의 안부를 물어보곤 해요. 자주 걷던 골목 많은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월드. 그럼 저는 마데이라 와인으로 만든 하이볼 한잔 하면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야, 정말 완전 색깔은 맥주 색깔인데. 와, 진짜 갑자기 마데이라 섬으로 내가 순간 이동한 기분이다. 와, 진짜 쉐리나 포트 이런 주정강 와인들 하이볼로 만들면 여러분 진짜 극강입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꼭 한번 드셔보세요. 와, 기가 막힌다 이거. 돌아서지 마라 농담처럼 다시 내게